자, 일단 전략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전략은 뭔지. 자, IT와 소부장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, 그죠? 네. 뭐 반도체까지도 맥락을 묶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제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육성법 표결. 네. 그죠? 이번 주 안에 통과가 될 걸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 어제 이제 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오셔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방문을 했잖아요. 네.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이제 재편 과정이 아닌가. 우리나라가 이제 칩4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도 상당히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. 그럼요. 저기 잘못하면 중국 시장을 그러니까요.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상한 형상이 될 수 있기 아니 때문에.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무언의 압력을 하고 있어요. 중국에 더 이상 이제 공장 증설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. 그냥 스리슬쩍 어떻게 뭐 좀 잘 비벼야죠. 네, 우리는 그래서 라인 타야 저는 되는데. 약간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때우기가 좀 필요하다. 눈치 보면서 좀 줄타기를 조금 해야 된다. 그럼요.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업황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한 2주 전과 지금 사뭇 좀 달라진 걸 여러분들도 많이 좀 느끼실 거예요. 뭐 비단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주가가 뭐 반등이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매크로에 대한 변수들이 오늘 뭐 아까 사실 앵커님이 브리핑 해주신 내용들이 오늘 장중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그냥 한 번에 요약을 다 해주셨어요. 할 얘기를 지금 다 해주셨기 때문에. 고맙습니다. 네, 사실 달러 인덱스 106까지 떨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이게 105 아래까지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은 1,300원 아래로 더 빠르게 하강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. 그렇겠죠. 그러면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 강도가 강해졌다라기보다는 매도 강도가 현저하게 약해졌다.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. 근데 적어도 외국인들이 매도만 안 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화답을 하잖아요.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고조될 수 있는 분위기.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저께 저는 상당히 좀 재밌게 읽은 기사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짜 침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. 네.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너무 좋고 실업률이 지금 3.6%밖에 안 되죠.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여전히 좀 견조하고 작년에 100달러에 샀던 걸 올해 109달러, 110달러에 산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크게 거부감이 없다.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0.3%포인트 이제 하락했다는 거 이게 좀 결정적인 거라고 보거든요. 기대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소비 심리는 그대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다.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경기 침체로 볼 수 있겠느냐. 미국 연준이 워낙 좀 고강도의 긴축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둔화가 아닐까.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경기와 관련된 우려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갑론을박이죠. 네.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말장난이죠, 말장난. 네, 맞습니다. 그게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런 말장난 때문에 6월에 지금 폭락을 한 거예요. 그걸 이제 되돌려 놓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고. 세상이 어찌 알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공포가 조금 가장됐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좀 한다면 오늘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뭐 5% 가까이 급등을 하고 애플, 아마존, 뭐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 이런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예외 없이 다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좀 그 설명이 좀 된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.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뭐 자막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3% 이상 상승을 했고 특히 장비 종목들이 좀 눈에 띄게 많이 올랐어요. 오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, 램 리서치, ASML 이런 기업들이 예외 없이 다 마치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사이좋게 다 5%씩 강세를 좀 나타냈거든요. 그 정도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심리가 좀 괜찮게 형성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다. 어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조금 쉬었지만 외국인들 매도가 거의 없었어요.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대신에 조금 저는 이제 포커스를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, 장비 종목이라든지 소재 종목 그리고 이제 칩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? 이런 이제 관점이고요. 원익 IPS 뭐 가장 대표적인 장비 기업이긴 미국의 뭐 그 램 리서치나 이런 기업들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가장 대표적인 장비 기업이 뭐 원익 IPS이기 때문에 같이 호응을 한다면 좀 움직이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ISC 요즘에 뭐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. 소재 종목 중에서는 뭐 단연, 동진 세미캠 그리고 후공정 뭐 OSAT 기업 중에서는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칩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된 넥스트 칩이라든지 가온 칩스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선택. 픽을 좀 하면은요. 오늘은 정말 한 종목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
두 개를 좀 골라볼게요. 그러세요? 그래서 네, 원익 IPS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장비 종목들이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커플링이 된다면 가장 좀 대표적인 장비 종목이기도 하고 이게 되게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좀 지수 추종하는 종목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원픽으로는 원익 IPS를 좀 3만 원 구간에서 이하 구간에서 접근을 해보시고 또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넥스트칩. 네. 어저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화신이라든지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들이 대단히 좋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움직이면 다음 수순은 자율주행, 뭐 차량용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넥스트 칩도 공모가가 딱 13,0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모에 참여한다라는 생각으로 넥스트 칩도 한 13,000원 정도 근처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제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캐파 증설이 일단 스탑 됐다 그래가지고 장비 쪽은 납품하는 게 뭐 어렵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그쪽 분야들이 좀 확 밀린 그렇죠. 없는 것 같, 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근데 중국 향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거. 하지만 이 공포와 탐욕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요. 뒤집으면은 뒤에 바로 탐욕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미국에는 또 열린대 이래 버리면은 다시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어제 좀 급락한 IT 소부장 쪽은 오히려 이렇게 맞습니다. 말씀하신 저점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. 네. 이동근 팀장의 또 전략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죠. 네, 어제 우리 예고해드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. 공중파나 여러 매체들 보도가 크게 나왔는데 KF21이 드디어 이제 초도 비행에 성공을 했죠. 방산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들어보죠. 뭐 양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이제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이런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에요. 일단 뭐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주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업종에 대해서 이제 무기 체계가 좀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. 뭐 사실 러시아가 고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약간 그 구형 무기들 뭐 예를 들면 뭐 전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별로 이렇게 맥을 못 썼다는 그런 아마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. 결국 이런 그 무기 체계가 이제는 조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신속 전개가 가능한 뭐 지등형 정밀 타격 수단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대무인기라든가 뭐 이런 쪽의 어떤 좀 새로운 그런 체계의 무기가 이제는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국면이다.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결국 방산 시장 자체가 이제는 좀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그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.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그 인접 국가라든가 또 유럽 내 어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국방력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.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수출이 상당히 좀 이제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. 뭐 이제 방산주들은 사실 주가가 한 차례 올랐어요. 근데 이제 6월에 우리가 이제 이벤트가 있었던 부분들이 누리호 2차 발사 네. 이벤트 이후에 오히려 이벤트 소멸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.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업종 대표주들이 연중 고점 이후에 6월에 이제 그 조정을 좀 받았고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은 괜찮아요. 나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2분기 실적 양호한 상황에서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고 그렇다면 이제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다만 두 가지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방산의 특성이 있어요. 일단 이런 뭐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비밀이 많습니다. 이제 숨겨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. 뭐 이런 뭐 요새는 뭐 IT라든가 이런 업종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뒤늦게 이제 공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실적에 반영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단기 이슈가 아니고 보통 이제 프로젝트가 3년에서 5년 이상 소요가 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산업체들 접근할 때는 좀 장기적인 어떤 실적 흐름의 개선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가에 대해서 좀 저점 매수 이후에 조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네. 역시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들이죠. 뭐 한국항공우주라든가 LIG 넥스원이라든가 뭐 이제 한화 시스템,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표주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어떤 실적 흐름을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뭐 실적 흐름들이 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네. 이런 국면에 있어서 이제 뭐 종목을 좀 그 중에서도 고르라면은 저는 한국항공우주라든가 LIG 넥스원 같은 그 두 종목을 좀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
폴란드의 이제 방산 수출 얘기 또 있었고 네. 어제 이제 KF-21이 성공리에 이제 초도 비행에 마쳤기 때문에 또 우리 일발장전도 어제 A사 레이더 예. 얘기해서 한화 시스템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쭉 늘어놓으셨는데 압축은 좀 어려울까요? 한국항공우주하고 LIG 넥슨 저도 두 종목을 좀 원탑 꼽아드리고 기타. 싶어요. 앞에 네. 두 종목을. 좋습니다. 하나, 두 개 이렇게 해서 자, 두 분의 전략을 여기서 화면으로 한번 또 정리된 게 있나요? 있죠. 네. 추격 저점 매수 오늘 김영 매니저는 세 가지 호재를 등에 업고 IT 소부장 쪽 머니가 IPS와 넥스트 칩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, 두 개를. 그다음에 이제 그 이동훈 팀장은 방산 이슈 해서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.